안녕하십니까. 파이터치 연구원 나정주 원장입니다. 내일이면 서울하고 부산에서 보궐선거가 이뤄집니다. 사전투표를 아직 하지 않으신 유권자 여러분은 반드시 이 투표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투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소중한 권리입니다. 권리를 반드시 행사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특히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 시장에 맡겨두면은 그 분양 가격이 아주 많이 치솟게 되니까 가격을 더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분양가의 상한을 가장 위에 오를 수 있는 가격에 한계를 두는 거죠. 그것이 이제 분양가 상한제인데, 이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이 주택 전체 시장에서 이 분양 가격을 이제 낮게 함으로써 이 아파트 가격이 전체적으로 좀 하락할 수 있도록, 이 평균 가격이 하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그런 이제 기존 연구들이 있는데, 그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은 이 분양가 상한제가 이 평균적인 주택 가격을 하락하는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가 이 평균적인 주택 가격의 하락을 가져오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새로 만든 아파트를 분양할 때 시장에 맡겨두면은 가격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더 이상 가격이 못 오르도록 가격의 상한을 설정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것이 어떤 아파트 전체의 가격을 더 이상 못 오르게 해서 인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예상되는데, 이 분양가 상한제를 했던 그런 시기에 어떤 실증 분석, 인과관계 분석을 해보면은 그 분양가 상한제가 효과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주택시장 전체의 주택 가격 하락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더 고려되어야 될 것이냐를 저희가 고민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바로 분양가 상한제와 동시에 주택 공급을 증대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 분양가 상한제를 아무리 하더라도 주택 공급하는 것이 작게 되면은 분양가 상한제의 그 주택 전체 시장에서 주택 가격 인하 효과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택 공급이 충분하면은 그것이 이제 분양가 상한제 효과가 전체의 평균적인 주택 가격을 인하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우리나라 데이터를 가지고 실증적으로 인과관계로 한번 분석을 했습니다. 그 나온 보고서가 바로 이런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제목이 이제 주택 공급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 효과라는 그런 보고서를 저희 연구원의 마지연 선임연구원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결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역사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역사부터 간략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1차 분양가 상한제를 한 시기는 1977년 8월 달부터입니다. 이때 모든 신축 주택에 대해서 일률적인 가격을 적용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다가 89년 11월 달에 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89년 11월부터 이 95년 10월까지 원가 연동제를 적용했습니다. 즉 주택 분양가는 택지비 플러스 건축비 플러스 적정이윤 요렇게 해서 요것을 원가로 보고 이 원가와 연동되는 것으로 이렇게 주택 분양가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1995년 11월부터 다시
이 분양가가 자율화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 2월까지 이게 분양가가 단계적으로 이제 자율화됐습니다. 자율화된 분양가 상한제는 다시 2005년 3월 달부터 공공주택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시작해서 2007년 9월 달에는 민간 부분으로 이게 확대 적용됐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4월부터 민간 부분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되었다가 현 정부 들어서 2019년 10월 달에 주택법 시행령을 이제 개정해서 2020년 7월부터 3차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부분에 적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분양가 상한제의 역사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현재는 공공 분야, 그 다음에 민간 분야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다라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양가 상한제가 기존 연구에서는 전체 시장에서의 주택 가격 인하에 별 영향이 없다, 이런 연구들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 원인은 바로 주택 공급 수준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공급이 적으면 분양가 상한제가 주택 시장의 주택 가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주택 공급이 많으면은 분양가 상한제가 주택 시장의 주택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가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가 주택 시장의 평균적인 주택 가격 인하에 별 영향이 없다라는 그 결과를 완전히 뒤엎기 위해서 주택 공급 수준을 같이 반영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 분석을 위한 자료는 서울, 경기 등의 8개 지역에 2012년 12월부터 2020년 7월까지의 월별 주택 자료를 활용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분석 방법은 이 보다 신뢰성 있는 인과관계 분석 방법인 하우스만 테일러 추정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8개 지역, 이렇게 지역별로 이제 2012년부터 이제 월별 자료가 쭉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역별로 틀리고 또 그 각 지역에서 시간에 따른 이런 이제 데이터를 패널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 패널 데이터를 가지고 가장 신뢰성 있게 하는 인과관계 분석 방법이 바로 이 하우스만 테일러 추정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자, 분석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축은 평균 주택가격 변화율이고, 수평축은 연간 주택 공급량입니다. 단위는 이제 몇만호 할 때 만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12만호 연간 주택 공급량이 이 12만호 이하일 때는 보시는 것처럼 이 주택 가격 변화율이 0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택 가격은, 평균 주택 가격은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12만호를 넘어서면서 보면은 이 그래프가 수평을 하다가 파란색이 우하향으로 이렇게 쭉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연간 주택 공급량이 12만호를 넘어가면 연간 주택 공급량이 1% 증가할 때 평균 주택 가격은 0.01% 감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만호, 연간 12만호를 주택 공급이 넘지 않으면은 이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해도 주택 가격 변화에는 영향을 안 미치는데, 연간 12만호를 넘었으면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했을 때에 이 평균 주택 가격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발전 방향을 말씀드리면은, 첫째, 분양가 상한제와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을 동시에 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분양가, 이 정부 들어서 분양가 상한제만 덜렁하고 주택 공급은 증가시키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전혀 분양가 상한제가 전체 시장의 주택 가격을 인하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와 주택 공급 정책을 병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공공주택 공급 확대 외에 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민간 재건축, 재개발 등의 민간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병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정부에 보면은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 민간 부분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도 병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은 민간 부분은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해서 민간 부분과 협력하는 그런 주택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